안녕하세요. 사실 지난번 강서구 아파트 현황하고 같이 만들었던 키노트인데 하루 차이로 좀 빨리 내보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편이 나갑니다. 스타필드와 마이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제 신세계가 마곡에 갖고 있는 땅을 판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뭐 신세계는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뭐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파는 게 기정사실 그런 좀 반응이 좀 많죠. 좀 그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단지 이번 편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마찬가지긴 하죠. 일부의 팩트만이 존재하고 이게 중간중간에 좀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모아서 제 나름대로 뇌피셜로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딴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내용도 역시 팩트와 뇌피셜이 좀 난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마이스와 스타필드는 한 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마이스 특별구역이라 그래가지고 마이스 CP 1부터 4까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에서 3구역까지는 지금 현재 매각 진행 중이고 4구역은 이제 신세계가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이미 매입을 해놓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CP 1, 2, 3, 4 구역을 모두 묶어서 마이스 특별구역이라 합니다. 따라서 뭐 스타필드가 됐건 뭐 이마트가 됐건 실제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부지를 매입한 주체는 신세계가 아닌 이마트긴 하거든요. 어쨌건 계열사니까 모두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타필드가 됐건 마이스가 됐건. 그래서 마이스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은 마이스 현재 CP 1구역에서 3구역은 부지가 매각 중이고 이미 매각이 완료된 4구역까지 같이 착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건 제가 실제로 작년 8월에 마이스 SH공사에서 마이스 사업자 설명회 1차 8월에 했던 거 제가 실제로 참석을 해봤어요. 이게 8월 초 한참 모두가 쉬는 때 이제 그걸 해가지고 저도 좀 시간이 돼가지고 가봤었는데 그때 당시 설명이 이제 낙찰이 되면은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CP 1에서 3구역과 4구역은 다시 좀 연계가 되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스는 스타필드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몸체고 한 몸이며 같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고 마이스라는 게 흔히 말하면 이제 코엑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죠. 뭐 전시, 관광, 보상형 관광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출장을 오면은 출장 온 김에 뭐 하루 이틀 더 놀다 와 이런 관광, 전시, 뭐 그런 쇼핑 이런 것들을 묶어서 마이스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코엑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 이제 코엑스에 스타필드 코엑스가 있죠. 원래 코엑스몰이었는데 이제 신세계 이마트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스타필드로 이제 다시 리뉴얼을 해가지고 스타필드 마곡이 생겼다면은 코엑스와 스타필드 코엑스와 같은 이건 마이스 연계 복합 쇼핑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러라고 이렇게 이게 특별구역으로 묶어놓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스타필드 마곡의 가장 기본적인 룰모델 자체는 스타필드 코엑스랑 유사하다. 룰모델만 유사한 거지 실제 세부 성격은 좀 둘이 마곡하고 코엑스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이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신세계가 이 땅을 판다. 그러면 이제 스타필드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마곡 입장에서 호재냐 악재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용만 봐서는 악재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땐 전 이 자체가 호재라고 봐요. 일단은 마이스 CP4의 사구역이죠. 본질이 뭐냐면은 이게 상업용지가 아니라 업무용지입니다. 업무용지에 지금 신세계가 땅을 사놨죠. 그래서 이 업무용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추후에 다시 드릴게요. 어찌됐건 업무용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쇼핑몰 용도로 지금 쓸 땅인 거고 신세계가 팔면은 다른 유통 관련 업체가 살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뭐 롯데하고 롯데몰부터 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울렛 등등 많이 갖고 있죠. 하나가 이제 갤러리아 쪽하고 갤러리아 위주로 갖고 있고 이 현대백화점 쪽인데 어차피 신세계가 뱉으면은 나머지 대형 유통 쪽에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스타필드냐 갤러리아냐 롯데몰이냐 더 현대냐
이 넷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뭐 스타필드 안 들어온다고 나머지가 싸그리 안 들어온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세계 나가면 딴 데가 들어오겠지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결국 마곡마이스의 장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에서 마곡 이노시 마이스 관련 이야기를 줄줄이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신세계랑 스타필드 자체는 호재 중에 하나이지 이 자체가 호재의 모든 건 아니에요. 가령 이제 스타필드 고양이나 하남을 좀 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타필드 하남은 좀 그렇고, 고양을 예로 들죠. 스타필드 고양에 스타필드 빼고 뭐가 있나요? 뭐 이케아밖에 더 꺼낼 게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스타필드나 이케아 같은 대형 쇼핑몰의 호재의 전부지만, 마곡의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대로 마이스 특별구역의 일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이스라는 한 덩어리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스 자체가 호재냐 아니냐는 논할 수 있어도 스타필드 자체가 빠진다고 악재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이 입지가 불변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차피 땅을 살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대 유통 기업들이 안 산다 그러면은 그냥 신세계가 그냥 뭐 죽던 말든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약간 좀 비슷한 예로 지금 다시 좀 넘어가 버렸네요.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분식회가 터져가지고 땅을 팔았잖아요. 그 땅은 기본적으로 땅의 용도가 R&D여서 R&D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할 매각으로 각기 쪼개 팔아가지고 사간 게 이제 오스템, 뭐 그다음에 한독 등등 제약회사나 이제 임플란트 회사들이 사가가지고 지금 착공을 준비 중에 있죠. 예. 마찬가지로 신세계가 이 땅을 팔면은 CP4에 업무용도의 땅을 쇼핑몰까지 꾸밀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정도 혹은 뭐 플러스 한두 개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끝나고 만약 여기서 안 산다 그러면 뭐 팔지도 못합니다. 이 땅은. 예. 뭐 최악의 경우는 SH가 다시 매입하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SH가 다시 되사갈 경우 당연히 비싸게 안 사겠죠. 후려쳐서 그냥 탈탈 안 파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그냥 원가격 그대로 팔라고 그러거나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스타필드 이 땅을 팔든 말든, 예,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게 뉴스거리도 안 돼요. 이게, 예, 살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안 살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면은 뭐 떠안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 세부 조항이 있긴 할 건데, 이제 CP1에서 3구역까지 마이스 낙찰이 되면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만약에 새로운 마이스 사업권을 받은 기업이 이제 신세계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신세계가 뻗챙기고 있으면 이거 소송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 서울시하고도 마이스 낙찰자하고도 뭐 그런 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스와 스타필드는 따로 볼 수도 없고, 이 말은 지금 가칭 스타필드 땅이라고는 하는데, 뭐 스타필드 시티나 스타필드 광명, 고양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과의 동일선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이스거든요. 제가 작년 8월에 이거 1차 최초 마이스 설명회 때 갔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저도 마찬가지 대다수의 분들이 회의실 의자 앉지도 못하고 서서 들었는데, 되게 좀 웃겼던 게 SH가 굉장히 쓸데없이 좀 고자세로 나왔었어요. 이 당시에 이거는 뭐 건설이나 이런 복합 부동산 개발에 전혀 모르는 제가 들어도 와 저거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내용도 부실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압적이고 좀 고압적인 자세였거든요. 그 당시에 SH가. 안 그래도 뭐 다른 뭐 여러 뭐 건설 쪽, 금융 쪽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기본 사업계획서에 내용 있는 답변 이외에 절대 추가적인 답변을 잘 안 하더군요. 예.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부교육계 유찰 2번인가 되고 뭐 그랬었는데, 어찌됐건 현 시점에서 지금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롯데하고 하나가 지금 붙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곳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복합 리조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고,
하나 같은 경우도 뭐 콘도 같은 경우 있고, 뭐 롯데도 마찬가지죠. 롯데하고 호텔부터 숙박, 그다음에 둘 다 갤러리아, 뭐 롯데백화점, 롯데몰이라는 유통하고 복합 리조트를 다 다루는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은. 그다음 이 두 기업의 관계는 또 재밌어요. 또 거의 후속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롯데와 하나가 참여를 하고, 롯데가 마이스 사업권을 가져가면은 이게 얼마나 좀 재밌는 모양이 나오냐면은, CP 1구역 3구역 롯데, CP 4구역은 이마트인데, 롯데가 우리 마이스 사업을 할 테니까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 쇼핑의 활력 지원 담당해 주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럴까요? 굉장히 좀 철천지 원수 같은 두 기업인데, 서로 쇼핑 대형 몰 땅 갖고 이제 서울 밖에 뭐 인천이나 뭐 부산 같은 데는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에 철천지 원수 같은 곳이, 마이스 복합 사업은 롯데가 할 테니 쇼핑을 신세계에 맡기겠다? 양쪽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상황이거든요. 설령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만에 하나 마이스 사업은 롯데가, 마이스 옆에 있는 연계되는 쇼핑몰 사업은 신세계가 하면은 뭐 21세기 최고의 기업 간의 화합 혹은 뭐 공생, 뭐 상생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찌됐건 이게 될 경우는 굉장히 신세계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엔 그냥 판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좀 기사가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롯데가 사업에 입찰을 하려고 했으니까, 하고 준비 중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진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고,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경우는 뭐 그나마 하나하고 뭐 이마트는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얘네들이 뭐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거나, 안 그러면 겹치는 사업권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마이스 사업권을 따내면은 좀 이마트하고 잘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 역시 이제 갤러리아를 비롯한 좀 전문몰이나 백화점 쪽에 유통 경험이 있는 회사니까 CP4를 마이스 전체 사업자인 하나한테 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뭐 이럴 경우 뭐 스타필드에서 갤러리로 바뀌겠죠. 안 그러면은 지금 서울역에 있는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땅이 전부 다 원래는 하나 땅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롯데가 임차를 해가지고 롯데 쪽에서 쇼핑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땅 자체를 산 다음에 이걸 뭐 신세계나 롯데, 현대 쪽 뭐 그런 유통 쪽에 다시 임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왜냐면은 CP 1구역부터 1, 2, 3, 4구역 모두 하나의 통짜 개발 형식이기 때문에, 차라리 4구역을 하나가 낙찰 받는다면은 하나가 매입을 해가지고 통합 개발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호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것도. 그래서 스타필드, 신세계 이것만 보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고, 이 마이스라는 걸 같이 일단 첫 번째로는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롯데하고 하나가 지금 붙은 상황인데, 신세계 입장에서는 누가 되냐가 제일 지금 관건이겠죠? 롯데면 최악의 파트너인 거고. 예. 그래서 이마트 땅 주인 이마트 같은 경우 그 스타필드 예정 부지 판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합리적 간보기. 그다음에 제가 이마트 오너라든지 경영진이나 좀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지금 마이스 이번에는 낙찰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8월 9월까지만 해도 되게 부정적이었다가 좀 10월 넘어서부터 롯데하고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투신사인가 뭐 하여간 그런 회사 쪽에서도 지금 같이 입찰이 들어가가지고 세 개의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이쪽은 좀 어찌됐건 이제 그동안에 막혀있던 사업이 좀 활로를 찾을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지금은 신세가 갖고 있는 CP4를 턴다. 이거는 이제 CP4를 갖고 있는 이마트가 어디가 낙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라는 좀 그러한 뉘앙스로 기사가 흘러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예전 회사 같은 경우는 홍보팀에도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보통 나가면은 이게 의도가 없는 기사는 없거든요. 예. 특히 이제 기업발 기사 같은 경우는 기업의 포지티브, 긍정적이고 네거티브, 부정적인 입장을 반영을 하는 기사예요. 뭐 경쟁사가 됐건, 기사가 나가는 기업의 주체가 됐건,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는 이마트가 이 CP4를 판다는 내용 자체가 두 가지. 우리한테 좀 괜찮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낙찰 사업권을 갖고 있는 회사로 매각해 주세요 라는 뭐 그런 요청일 수도 있고, 반대로 롯데가
이마트 쟤네 좀 털고 나가라. 우리가 다 해먹게. 그럴 수도 있는 기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업무용지에 대한 좀 내용입니다. CP4는 상업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다 그러면 고양이다 그러면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쇼핑몰이죠. 뭐 하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소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스타필드 시티 역시 건물 전체가 이제 상업 목적의 건물인데, 이 CP4 구역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지거든요.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 땅 자체가.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좀 IFC, 여의도 IFC랑 약간 유사한 케이스인데, 저층부는 쇼핑몰, 위층부는 사무동, 이 조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땅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신세계에서 설령 이 땅을 안 팔고 복합 쇼핑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스타필드보다는 IFC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형태의 지금 구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땅의 용도 자체가 이미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된 땅입니다, 이 땅이. 예. 물론 뭐 세부 조건으로는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롯데몰 혹은 뭐 스타필드 같은 100% 상업지로 가려면 업무용지가 아니라 상업용지로 이 땅이 할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았고, CP4의 용도의 특성을 봤을 때도 절대 이 땅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스타필드나 스타필드 시티, 스타필드 코엑스도 마찬가지고 이쪽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신세계가 털고 나온다 한들, 사실 이런 방면의 강자는 롯데죠. 예, 뭐 롯데월드 타워 지하 쪽에서는 몰이 있고, 이제 위쪽에는 뭐 호텔, 상업시, 그다음 사무동이 있고, 뭐 그다음 주거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좀 복합 건물 형태의 강자는 롯데지 신세계는 아니거든요. 안 그러면 이 기회에 신세계도 뭐 당연히 뭐 신세계도 제가 모르는 그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이 분야에 롯데가 유명을 해가지고 롯데를 예로 든 거고, 신세계도 뭐 신세계 나름대로 뭐 계산이 있으니까 이걸 샀겠죠. 예. 어쨌건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필드와 사실 스타필드 이름 붙이기도 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사의 주체가 이마트였다, 롯데 오지 말란 뜻이고, 만약에 기사의 주체가 롯데다, 이 땅 우리 거니까 이마트 나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스타필드 마곡 부지의 매각 기사의 본질은, 네, 혹은 뭐 예상외로 하나가 우리도 유통 경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대형몰 차리겠다, 나가라 이마트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이건 호재다. 예. 오히려 마이스 사업이 진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신호탄이다. 그래서 신세계가 빠진다 한들 하나 롯데 둘 중 하나는 좀 들어오리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신세계가 이 땅을 비싸게도 못 팔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 설명했죠. 살 수 있는 기업들도 제한적이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안 산다 그러면 뭐 주구나 사나 뭐 사업 파트너가 롯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뭐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기사의 출처가 이마트면 이마트의 합리적 간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번외로, 그러면 왜 마곡 마이스가 뭔데? 뭐길래 그렇게 롯데하고 하나가 덤빌까라는 건데, 간단하게 이건 제가 종종 몇 번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한 약간 좀 종합편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일단 주거지 베이스의 마곡이거든요. 뭐 엠벨리를 비롯해가지고 강서구 일대가 원래 시작은 베드타운 플러스 공항 근무자 에서 출발했으니까 좀 킨텍스 일산을 끼고 있는 킨텍스하고도 좀 유사한 모델이죠. 뭐 이런 경우 특징이 이제 베이비 페어 열리기에 적당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남는 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 쪽에 마이스 시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해요. 통상 1년 중에 한 70% 정도만 가동되는 게 이상적인, 코엑스 기준으로 이상적인 상황이라는데, 마이스 가동률이 90%가 넘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30%는 왜 놀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전시나 뭐 박람회 같은 게 준비되는 기간들이 앞뒤로 있고 해체되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아마 전체 마이스가 1년 중에 70% 정도만 돌아가는 걸 이상적이라고 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일단 주거지 베이스에 끼고 있으면 놀릴 경우는 없을 거예요. 노는 시기에는 이제 베이비 페어 열고 뭐 그다음 취업 박람회라든지, 안 그러면 뭐 교육 관련 박람회 같은 거 꾸준히 주거지 인근 베드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전시회 박람회 쪽으로 유치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과 기업 베이스의 마이스인데, 이건 좀 코엑스 유사 모델이죠. 당연히 이건 뭐
이제 좀 지겹죠. 예. 중전철 3노선 끼고 김포공항 있고 그다음에 마곡 지금 BT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바이오하고 텍 IT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IT 쪽 기업 그다음에 바이오 쪽 기업들이 같이 마곡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주제로 하는 전시에 뭐 학술회, 박람회 등등이 다 가능한 지금 포지션이고 약간 좀 베이스 그 범위를 넓혀 보면은 방송 미디어 베이스의 상암, 금융 베이스의 여의도까지 관련 발표, 전시, 학술회 등등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킨텍스와 코엑스를 COA인지 E인지 하여간 E죠. 코엑스를 다 지금 이 두 마이스라고 전시장의 장점을 다 갖고 있고 킨텍스를 마이스라 하기엔 좀 애매하고 예. 코엑스는 확실한 마이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곡만의 장점은 공항 베이스의 마이스거든요. 이건 수도권에는 없었죠. 지금까지 전례가. 예. 그리고 국제 규모의 행사를 주최하기에 적합합니다. 보면은 이제 국제 뭐 민간 항공 어쩌고저쩌고 이카오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주로 인천공항에서의 파라다이스 호텔인가 거기서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회의를. 예. 이 식으로 지금 공항 관련 그 다음에 뭐 아셈이나 에이펙 같은 거 종종 우리나라에서 하고 지금도 부산에서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지금은 코엑스 기반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약간 좀 규모가 스케일업이 되면 이제 킨텍스 거기가 땅 크기는 제일 크니까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강남하고 영동 복합 그 개발 사업 같이 하면 이제 잠실 강남 쪽 마이스 동쪽에는 서쪽에는 마곡 마이스로 그런 식으로 확실한 기반이 잡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하고 롯데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평에 롯데몰 있고 상암에 롯데몰은 서울시장에 회방논통에 지금 못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 롯데몰 있어가지고 왜 또 롯데냐라고 할 생각이 있지만 이러한 지금 마이스의 특별함 때문에 이게 일반 쇼핑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관점으로 보면 될 거예요. 예. 라스베가스 하면 보통 도박의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매년 1월이면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인 CES가 열립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롯데와 한화의 좀 관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울역 마이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에서 지금 마이스를 크게 서울에서 3축으로 놓고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동쪽 한강이 남의 동쪽은 코엑스가 있고 잠실도 지금 영동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 플랜이 잡혀 있죠. 뭐 GBC도 포함해가지고 서쪽에 가면 이제 마곡 마이스가 있고 서울역 한강 이북에는 아무래도 광화문을 비롯한 사대문하고 인접한 서울역 마이스가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가지고 서울의 세 개의 마이스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역 마이스도 한화, 롯데, 삼성물산의 싸움이었는데 롯데가 될 뻔했대요. 근데 이제 롯데가 컨소시엄 구성 단계에서 이제 금산분리법 위반으로 탈락해버린 바람에 여기를 지금 최종적으로는 한화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한화하고 롯데가 이미 좀 서울역 마이스에서 한번 맞붙었어요. 그 다음에 마곡 마이스에서도 한화와 롯데가 지금 맞붙었습니다. 게다가 이 서울역 마이스를 이게 경쟁업체 뭐 입찰가 높이려고 간보기식으로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롯데가 금액은 제일 높게 썼는데 금산분리법 위반으로 지금 탈락을 해버렸고 한화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역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서울역 쇼핑 부지가 전부 다 한화 땅이고 롯데가 지금 임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서울역 마이스도 지금 대규모 백화점이나 뭐를 만드느냐 안 그러면 서울역에 있는 쇼핑시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상업시설에 대한 고민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고민은 지금 마곡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세계로 구할 것이냐 안 그러면 사업자를 교체할 것이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긴 해도 그래서 일단은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합리조트 그쪽에서 아마 이걸 좀 사업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들어봤는데 본사 차업에서 마이스 쪽 사업을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점이라면은 하나는 굉장히 좀 마곡 마이스에 이게 경쟁자 입찰가 올리는 간보 기간이 꽤 진지하게 좀 이 영역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끔 들고 롯데 같은 경우는 한번 서울역에서 물 먹어가지고
마곡이라도 우리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덤빌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은 좀 경쟁이 붙을 수도 있어요. 예상외로. 뭐 예전에 GBC 때 현대하고 삼성이 서로 눈치 싸움하다가 그냥 현대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질러 버리기 10조였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눈치 싸움 끝에 갑자기 금액이 확 불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룹 차원에서 좀 마이스 사업을 역량을 강화하겠다 롯데하고 하나가 좀 그런 심산이라면은 예상외로 좀 재밌는 전개가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미리 땅만 사는 이마트 입장에서는 갑자기 난데없이 롯데가 참전한다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한 두 달, 연말 안에 다 이제 이쪽은 마이스 쪽은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 마곡에 신세계 안 들어온다고 이게 악재가 아니고요, 교체입니다. 사업 주체의 교체라고 보면 되고, 즉 이 말은 마곡 마이스도 이제 삽뜨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 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나는 큰 틀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개나 소나 뭐 신세계가 나가는 게 왜 호재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죠. 예, 그건 뭐 짧은 그냥 협의 좁은 범위에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누누이 말하는 마이스와 그 쇼핑 CP4구역의 쇼핑몰 부지 업무 시설 업무 용지 땅이 이건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신세계도 저렇게 움직일 정도면은 마이스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